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루터에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지금 플루터 아마 데브 페이지에 있는 레이아웃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지금 내용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위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문자열이 좀 있어요. 문자열. 뭐 호수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스위스에 어디에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아이콘이랑 숫자가 있죠. 이걸 눌렀을 때 아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뜻인 것 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부분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아이콘 전화를 하여라 뭐 라우트 경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쉐어는 이걸 어디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쓸 때 쓰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텍스트 블럭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미지 영역 위쪽 이미지 영역하고 여기 로우 1, 로우 2 행이 두 개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블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기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나머지 이 레이아웃 예제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기본 코드를 만들기 전에 잠깐 레이아웃 다이어그램을 먼저 볼게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행과 열을 식별을 하고 제일 처음에 할 때 분석을 할 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그리드가 있는지 한번 구분해 봐요. 그리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빨강 선으로 자 구분을 해놨죠. 로우 두 개 하고, 물론 로우 4개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로우 2개 하고 이미지하고 텍스트 블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거를 컬럼, 하나의 컬럼 안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1컬럼에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겹치는 요소가 있는지. 겹치는 요소라는 거는 이 요소가 이미지 위쪽에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겹치는 요소겠죠. 그럼 이건 아마도 스택 레이아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이 될 거예요. 스택 위젯이.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택을 써야 하는데 겹치는 요소가 없으니까 스택을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UI에 탭이 필요한지, 탭도 필요 없죠. 하나의 페이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렬, 패딩 또는 테두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굳이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봐서는 센터 영역으로 위젯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큰 요소들 먼저 식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 하나, 행 두 개,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 이렇게 해서 4개의 요소가 열로 하나의 컬럼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정렬은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각 행을 도표화를 해보면 이제 제목 섹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행에는 텍스트 열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 아래도 텍스트. 그 다음에 별표 아이콘, 그 다음에 숫자라는 건데 이것도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타이틀 섹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3개의 하위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인 열에는 두 줄의 텍스트가 있어요. 얘네 2개의 텍스트. 첫 번째 열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expanded widget으로 랩핑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만들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와 텍스트가 있다는 거. 이 컬럼 2개가 expanded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버튼 섹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행에도 3개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버튼 섹션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이제 3개의 자식은 뭐 아이콘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열이에요. 3개의 자식 콜 하나, 이 콜이라는 거 하나랑 라우트라는 거 하나, 그리고 텍스트 영역으로 쉐어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도표한 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 그림만 봐서는 이거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하나 라고 초기에 이제 막 플루터에 접근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플루터뿐만도 아니고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각각을 구분을 해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게 구현을 위해서 가장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코드에 이제 중첩이 깊게 되어 있어서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일부 구현을 변수와 함수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그 코드, 예를 들면 우리가 build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밑에 뭐 material app하고 뭐 home은 뭐고 body는 뭐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body 영역에 얘들이 다 들어갈 건데, 이 얘들을 하나씩 다 구현을 뭐 그대로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각각을 변수나 함수에 넣어서 배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 배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플루터가 UI 같은 경우에 빌드를 다시 해서 리렌더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리렌더 과정에서 함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위젯을 함수로 뺄 때는 함수로 빼지 않고 다른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빼서 위젯을 만들거나 위젯을 상속받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플루터를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어떤 식의 플루터가 생기냐면, 초기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플루터 3 안드로이드 뭐 어쩌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과정은 저희가 new 플루터 프로젝트에서 여기 따라가셔가지고 이 리눅스 윈도우스 빼고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이름, 디스크립션, 오르가니제이션 뭐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들을 정하고 피니시를 하게 되면 생성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기본으로 생성이 되면 이 카운트 같은 웹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카운터가 증가가 되는 형태의 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그게 실행이 되는데, 저희는 저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베이직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하나의 앱을 다시 만들었어요. main.dat에서 카운터 있던 것들을 빼버리고요, 그냥 뭐 웰컴 투 플루터 라고 되어 있는 기본 앱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위쪽에 가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지금 보이시죠? 상단. 네, 얘를 눌러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실행을 시키면 약간 실행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자, 이게 떴죠? 이제 여기 위쪽 영역이 디바이스 매니저 때문에 요 크기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디바이스 매니저를 안쪽으로 접어버립니다.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옆도 약간 줄여서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요 상단 디버그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실행을 했는데 보시면 중앙에 헬로 월드라는 게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는 웰컴 투 플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관련한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루터의 레이아웃 예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행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제목행은 3개의 칠드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로우에 3개의 칠드런, 그 안에
익스펜디드 되어 있는 텍스트 영역 하나랑 아이콘 영역 하나, 그리고 다시 텍스트 영역, 숫자가 들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제목행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으로 만들었던 웰컴 투 플루터, 중앙에 컨텐츠 영역에 헬로우 월드가 찍혀 있죠. 자, 일단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빌드 아래쪽에다가 하나의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이 변수에다가 길어지지 않게 섹션, 타이틀 섹션을 구현하도록 해놓을 거예요. 타이틀 섹션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이름을 하고, 그리고 이걸 컨테이너로 처음에 감싸 놓을 겁니다. 컨테이너로 감싼 위젯을 하나 만들 건데, 이거의 차일드는 로우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우 with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row with 3 children, 3개의 children이 들어가는 row를 구성을 할 거예요. row를 만들고 그 children이 3개가 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3개의 children은 일단 child, child가 아니고 일단 그 안에 내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고,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컨테이너 두 번째, 그리고 컨테이너 세 번째,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3개의 children을 저희가 이미 하나를 구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const라는 값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가 뭔가 말한 건데, 사실 const라는 영역만 살짝 빼주시면 에러는 안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const 때문에 에러가 났었는데 빼주시면 됩니다. 네, 핫 리로드 에러는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해달라는 거고, 그때 여기 요 녀석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리스타트를 할 거예요. 리스타트는 조금 빠를 테니까, 네, 지금 리스타트 이미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타트를 하고, 자, 컨테이너 3개를 만들었죠.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3개의 children을 만들 겁니다. 텍스트 영역하고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영역은 expanded widget으로 감싸진 텍스트를 만들 거고요. 이 아이콘하고 텍스트는 그냥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저희가 뭐라고 구성을 해야 될까요? 자, 컨테이너 아래쪽에다가, 위쪽에다가 extended로 저희가 묶겠습니다. Al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wrap with widget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고요. expanded라고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expanded 밑에 child 밑에 어떤 컨테이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희가 초기에 얘기할 때 하나의 row 밑에다가 expanded 영역을 만들어서 뭔가를 넣을 거고요. 그 넣어진 이 영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걸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컬럼으로 구성을 하면 그 밑으로 자동으로 영역이 내려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컬럼으로 한번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시 Alt 엔터 누르시고 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지금 제가 만든 것 같으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초기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컬럼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child는 children으로 다시 바뀌겠죠. children으로 바뀔 거고요. 저기 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은 복사해서 children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children은 컬럼이 빠졌네요. 네, 이 상태로 해 놓으시면 돼요.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Alt I 누르시면 정렬이 될 거예요. 정렬을 좀 보기 싫으면 정렬을 하시고, 자, 이 컨테이너 밑에 어떤 게 들어갈지 해보면 돼요. 컨테이너 밑에 우리는 패딩, 패딩을 주기 전에 차일드 컨스트 텍스트 해서 텍스트를 여기에다 넣을 겁니다. 꼭 컨스트는 안 넣어도 되니까 텍스트 필드를 위젯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첫 번째 요 녀석, 요 텍스트 영역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웨이시네 레이크 캠프그라운드 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조금 적용을 할게요.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러, 폰트 웨이트를 볼드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S를 한번 눌러주시면 뭔가 변화된 게 있는지 보시면, 지금 이제 변화된 게 없겠죠. 이 타이틀 섹션을 아무데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자, 바디 영역에 일단 한번 가서요. 컨스트 센터 텍스트 헬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바꿔서 저희가 컬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칠드런을 두고 거기에다가 타이틀 섹션을 넣을게요. 그리고 누르시면 뭔가 아무것도 지금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관련해서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로우 익스펜디드에서 뭔가를 넣었는데 컨테이너들이나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코딩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여기 어딘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컬럼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하나의 글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저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요 밑에 요 캔들스 스택 스위처랜더라는 스위스죠. 스위스의 캔들스택이라는 그런 주소지 같아요. 주소지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텍스트가 또 필요해요. 칠드런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텍스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밑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겠어요. 텍스트 위젯을 추가를 하고, 이거에 라고 한 다음에 티처랜드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요. 그리고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컬러만 지정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보시면 그레이였잖아요. 그래서 컬러스로 그레이를 주고, 저기에 약간 그레이도 투명도가 있으니까 저희 50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딥 그레이인지 다크 그레이인지 라이트 그레이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그 텍스트하고 요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영역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컨트롤 S 해봐도 안 나오죠. 다시 핫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핫 리스타트를 하시면 여기에 레이크 컴파운드, 아까 제가 얘기를 좀 잘못했는데 다른 영역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에 나타나 있었는데, 컨트롤 S를 눌러도 한 리로드 상태에서는 여기 다시 빌드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오지가 않네요. 컴파일된 영역이.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 핫
리스타트를 눌러서 표현이 되게 했어요. 여기 크기 보시면 자, 오케이. 우리가 썼던 레이크 컴파운드하고 뭐 스위치랜드에 대한 내역이 찍혔죠. 중앙에 그냥.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하려는 것 중에서 여기 영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 정렬이나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볼 거예요. 자, 익스펜디드 영역으로 여기까지 썼고 그 옆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 컨테이너라고 돼 있던 부분을 그냥 아이콘이라고만 저희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에 첫 번째 포지션에다가 아이콘스.star라고 해서 아이콘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는 걸 지정을 해서 colors.red라는 걸 넣겠습니다. 자, 아이콘에 보시면 그 아이콘 스타라는 거는 변수를 안 쓰고 그대로 포지션에다가 그냥 넣고 있고요. 아래쪽에 컬러는 컬러에 대해서 변수를 쓰고 지금 컬러의 값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콘이라는 거 앞에 이제 소괄호 바로 앞에다가 컨트롤 시프트하고 I를 눌러주시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아이콘에 대한. 그리고 이 아이콘 펑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 요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애들은 그 각각의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키라고 되어 있는 거, 사이즈, 컬러, 뭐 여기 시멘틱 레벨,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디렉션, 섀도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름을 지정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사이즈 같은 걸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사이즈 넣고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이 this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바깥쪽에 있잖아요. 중괄호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지션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그림상에서 이 아이콘까지 넣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를 한번 하시고 다시 이 녀석 리스타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옆에 별표가 하나 나오죠. 그 별표 옆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고 얘를 텍스트 위젯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1이라는 값을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 리스타트 다시 눌러주시면 41이라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시면 물론 정렬은 안 돼 있으나 뭐 각각의 이 텍스트 위젯과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가 3개의 칠드런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제 정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row, expanded, column 밑에 컨테이너 텍스트, 아이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expanded 위젯과 아이콘, 텍스트를 하나하나의 칠드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에. 물론 expanded 밑에 또 컬럼이고 그 밑에 또 칠드런이 있지만 그거는 이 텍스트 영역에 대한 표현 때문에 만드는 거죠. 이 텍스트 영역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칠드런 이거에 보면 expanded와 아이콘과 텍스트로 되어 있다.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할 건데, 자, 로우 밑에서 로우 위에 컨테이너에서 패딩을 하나 줘서 const 자, 이렇게 32라는 값을 줄 거고요. 다시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정렬이 되죠. 위치가. 네, 위치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정렬되어 있는 것, 이건 이제 패딩을 각각에 대해서 모든 곳에다가 32만큼 준 거죠. 위에 32, 왼쪽에 32, 오른쪽에 32, 아래에 32.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앙으로 이동을 했죠. 조금 더 보기 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럼 밑에 저희가 또 이 각각의 이 컬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으로 딱 한쪽으로 가 있죠. 스타트 영역으로. 이건 중앙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정렬을 다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럼에다가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줄 거예요. 왜 크로스냐면 컬럼이니까 컬럼의 그러니까 가로 영역을 지금 저희가 정렬하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 영역에다가 주면 왼쪽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자, 보셨죠? 왼쪽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죠. 저 컨테이너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가 약간 저희가 보기에도 여기 컨테이너가 지금 뭔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컨테이너 여기 요 상태 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약간 띄워줄게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다시 패딩을 줄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두 개가 있는데 이 텍스트 두 개가 컨테이너 안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약간의 패딩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아예 패딩을 줘서 이 텍스트하고 약간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패딩은 모두 주는 게 아니고 이 위쪽 컨테이너에 대해서 바텀에다가 약간의 패딩을 줘서 요 밑에 글자를 떨어뜨려 놓을게요. 네, 지금은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고 있는데 다중부터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컨스트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only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텀에다가 8픽셀 정도의 크기를 띄워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스타트를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버튼 섹션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 중앙에 그림이 있죠. 버튼 섹션에는 하나의 로우에 3개의 칠드런이 있어요. 이 칠드런들은 아이콘하고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콘, 텍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call, route, share 라는 게 하나의 버튼 섹션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거를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칠드런들은 여기 보시면 column is to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컬럼이 되고 그 컬럼에 children 영역에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현을 할 거예요.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3개의 열이 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행의 열 간격은 균일하죠.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간격이 균일하게 되어 있고 텍스트와 아이콘은 기본 색상으로 칠해집니다. 우리의 이 기본 색상 프라이머리 컬러 테마의 프라이머리 컬러로 칠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열을 작성하는 코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열이와 컬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빌드 버튼 컬럼이라는 이름의 전용 도우미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메소드에는 색상, 아이콘 및 텍스트를 사용하고 해당 위젯이 지정된 색상으로 칠해진 열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 형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타이틀 섹션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 빌드가 있는데 이렇게 빌드 위쪽에다가 만들게요. 컬럼이라고 하고 빌드 버튼 저거 이거 컬럼이죠. 컬럼 스펠링이 잘못돼 있어요. 빌드 버튼 컬럼 그리고 얘는 컬러하고 아이콘 데이터 아이콘하고 문자열 레이블을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리턴을 한다고 했죠. 리턴 컬럼을 리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럼 안에 children 컬럼 is to children이라고 저희가 아까 보시면 두 개의 children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요걸 구현하는 거예요. 요거 각각을 요거를 구현을 할 거니까 컬럼 밑에 children이 두 개니까 두 개의 children을 넣어 보겠습니다. 해서 children 속성을 넣고요. 두 개의 속성을 넣을 건데 children 넣을 건데 하나는 아이콘이고요. 아이콘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받은 아이콘을 받아서 컬러는 아이콘 컬러를 그대로 아이콘 컬러가 아니고 위에서 받은 컬러를 그대로 받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 하나 구현하고 그 다음에 children이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얘는 텍스트를 그대로 안 쓰고요. 컨테이너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컨테이너에다 넣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콘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이콘하고 보시면 아이콘하고 텍스트 사이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범위를 패딩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을 거예요. 패딩을 주든 마진을 주든 하겠죠. 이번에는 아마 마진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감싸고 여기에 마진을 주겠어요. 그리고 마진 값은 엣지 set.only 탑에다가 8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에 텍스트 위젯을 넣어서 이제 텍스트를 구현할 거예요. 텍스트는 레이블을 넣고요. 이 첫 번째 포지션이 레이블이겠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면 나와요. 그러면 string this data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아마 이 실제 텍스트 위젯에 찍어지는 컨텐츠의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속성을 넣어줄 겁니다. 텍스트 스타일로 하고요. 텍스트 스타일에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폰트 사이즈는 12 정도 줄게요. 폰트 웨이트는 W4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컬러는 위에서 준 컬러를 그대로 전달할게요. 이게 뭐지? 자,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빌드 버튼 컬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이 안쪽에 빌드 안쪽에다가 한 칸 라인을 내려가지고 리턴 위쪽에 컬러라는 걸 지정을 하고 이 컬러를 한번 받겠습니다. 얘는 테마로부터 갖고 올 거예요. 테마에 아이고 이게 뭔가요? 테마.of 자, 컨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컨텍스트.primary color 네, 이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위젯 버튼 섹션을 갖고 오도록 하고요. 이거를 로우로 구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로우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로우에 3개의 children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children 하고요.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버튼 컬럼에 컬러 넣고 뒤쪽 아이콘은 icons.all 콜 all이 아니고요. 콜이라고 해서 전화 관련된 내용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화, 화살표,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요건 share. 보면 call, 그 다음에 near me, share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이콘에 call, 그 다음에 레이블은 call이 되도록 하고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개 더 추가해주고 얘들을 바꿔줄게요. near me, 이게 대문자죠. 그리고 마지막이 share, 그리고 아이콘은 share. 이거는 매트리얼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매트리얼 아이콘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표시가 나오죠. 얘는 전화기, 얘는 화살표 같고, 이거는 쉐어한다는 링크 표시 같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에서 이 칠드런들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컨트롤 Alt I를 누르시면 정렬해 줍니다. 조금 정렬을 해 놓을게요.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바디 컬럼 타이틀 섹션 밑에다가 들어가야겠죠. 버튼 섹션을 넣습니다.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그 형태가 아니고 가운데로 오게 할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로 오게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정렬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버튼 섹션에 이 칠드런들을 정렬을 해 볼게요. 자, 정렬은 이 로우의 가로니까 로우의 메인 액시스가 되겠죠.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를 이용합니다. 자, 이 속성에서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 스페이스 이븐리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call, route, share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내역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잠깐 가보시면 저번 시간부터 만들어 놨던 이 텍스트 위젯들이 뭐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앞쪽에 const라는 거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자, 얘도 앞쪽에 const를 넣어서 저 보기 싫은 것들을 없애줍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오늘의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내역이 제대로 구려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제대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박스를 넣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우리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미지 영역이 있었는데 이 텍스트 박스를 그 블럭을 넣고 나서 위쪽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해주는 그런 것까지 처리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서 정리해서 끝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블럭을 먼저 넣을 거고요. 텍스트 섹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미지 섹션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최상단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엔 이미지, 이쪽에는 텍스트 블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다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메인 다트에서 저희가 말했던 이 텍스트 섹션을 추가를 할게요. 이거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빌드 밑에 버튼 섹션이 있고 매트리얼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 섹션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WID 위젯 텍스트 섹션이라고 하고요. 네, 이 텍스트 섹션을 추가를 해야죠. const 패딩 위젯으로 감싼 녀석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에도 약간의 패딩이 있고 양쪽에도 패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영역을 넣고 컨테이너로 해도 되는데 그냥 패딩이라는
우리는 위젯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감싸서. 이 패딩 위젯의 패딩은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자, 이 패딩에 인셋 올 해서 32 넣어줄게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이 텍스트 위젯을 먼저 그려보고 나서 거기에다가 넣어보시면 돼요. 자, 텍스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건 됐고요. 컨트롤 알트 I 누르시면 정리된다 그랬죠. 자, 여기 세미콜론 빠졌으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는 텍스트 섹션은 추가를 안 했는데 바디 아래쪽에다가 또 타이틀 섹션, 버튼 섹션 밑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텍스트 섹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 패딩을 넣기 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볼게요. 안 넣을 수가 없죠. 제가 금방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패딩이 위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딩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요 패딩이라는 거 없이 텍스트만 한번 텍스트 위젯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텍스트 위젯이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이걸 뭐 아까 얘기했던 이 패딩 위젯으로 다시 감싸주면 됩니다. 근데 저걸 감싸줄 때 이 텍스트 상태에서 Alt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잠시만요. 위치가 이상해졌는데 Alt 엔터. 이게 가끔 이렇습니다. 원래 Alt 엔터를 하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걸 이제 위젯으로 감싸주기 위해서 저희가 애드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로. 안 되니까 그냥 패딩 위젯을 그대로 감싸줄게요. 보기 싫으네요. 이렇게 그냥 감싸줄게요. 감싸주고 얘는 그냥 컬러. 그리고 저 에러가 나는 이유는 패딩 위젯은 기본적으로 required 되는 속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 require 된 속성을 안 넣어서 그렇죠. 이 패딩 바로 마지막에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required라는 게 있어요. required 보시면 this.padding이라고 있죠. 네, 패딩이라는 속성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child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패딩 속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딩 속성에 우리가 엣지 인섹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데 all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다 주는 거고 only라고 해서 특정한 것에다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레프트 탑만 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all에다가 줄 거고요. 더블 밸류는 한 1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표시가 저렇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한 32 정도 주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았죠? 위쪽하고 네, 라인이 맞는 것 같으니까 32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const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나요? 이건 없네요. 텍스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 아까 블로그 주소를 나중에 줄 텐데 거기 가보시면 lake.jpg라는 파일에 이미지 주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링크 주소로 한번 복사를 해서 네, 보이시죠? 네, 이 주소로 가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큰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그냥 뭐 구글에서 아무거나 받으셔가고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lake.jpg라는 거를 받아놨고요. 다운로드를.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어쩌고 저쩌고 그 최상단에 뭐 앱이 있고 뭐 블레이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플루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플루터 왜 안드로이드만 있어? 그러는데 처음에 저희가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프로젝트로 이 솔루션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라는 걸 그냥 클릭을 하시면 전체 프로젝트의 내역이 나와요. 네, 우리가 가려는 건 여기죠. lib 밑에 메인 다트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perspec.yml 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perspec.yml 보시면 이 밑에 이미지 주소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플루터 관련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지 관련해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루터 3에서 new 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름을 asset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new 디렉토리하고 이미지스라고 경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스 밑에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스 밑에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lake.jpg라는 걸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놓을 겁니다.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통해서 오프닝 익스플로러 하면 해당 폴더 주소로 가요. 더블 클릭해서요. 이 이미지스 안에다가 넣을 거니까 이 lake.jpg를 복사를 해 놓을 겁니다. 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거예요. 그냥 요 이미지죠. 아까 그 제가 알려준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주소를 여기 링크를 유튜브 밑에 링크를 해 놓을 거니까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해당 강좌 확인하시면서 거기 코드도 있어요. 코드하고 그 jpg 파일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lake.jpg가 이미지스 밑에 넣어졌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perspec.yaml에서 저걸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정을 하실 때 YAML 특성이 이 자릿수를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에셋 할 때 SM 만들고 요 밑으로 갔죠. 여기 바로 보시면 두 칸 하나 둘. 근데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ssets라는 거 추가하고요. 하나 더 assets 밑에 images도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서브 폴더의 밑에까지 인식을 하도록 하려면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것만 저 위에 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위에 거 있으면 위에 거 밑에 바로 밑에 레벨에만 확인을 하고요. 아래 것만 있을 경우에는 위에 걸 또 인식을 못하는 아마 인식 못할 거예요. 어셋 자체를 찾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에 lake.jpg가 있잖아요. 메인 다트로 다시 돌아가서 메인 다트에서 이제 저 이미지 관련된 내역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기존에 매트리얼 앱에 보시면 바디 컬럼 있죠. 네, 바디 컬럼 그리고 칠드런 되어가지고 타이틀 섹션, 버튼 섹션, 텍스트 섹션 이렇게 3개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들을 구현을 했고요. 아까 perspec.yml에 이거 넣고 나서 pubget 해주셔야 돼요. 제가 깜빡했네요. 안 그러면 이미지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엔터해서 타이틀 섹션 바로 위쪽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미지.asset 이라고 하고요. 엔터 누르시고 자, 패스를 먼저 넣겠어요. assets 밑에 images 밑에 lake.jpg 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width하고 height도 지정을 할 겁니다. 600으로 하고요. height는 240쯤 주겠어요. 그리고 pit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box fit cover라고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안 나왔네요. box fit cover.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됐어요. 여기에다가 컴마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위에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컨트롤 S 누른 동시에 리로드 통해서 이미지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역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도 다 했고요. 이미지, 로우 2개, 그리고 텍스트 블럭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다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레이아웃 작업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레이아웃 관련해서 다 작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도록 앱을 수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별이 있죠. 이 별을 클릭하게 되면 안쪽에 빨갛게 칠해져 있던 게 하얀색으로 변경되고 테두리만 남아요. 그리고 41이 40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예요. 다시 누르면 반대로 다시 이 옆에 왼쪽에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좋으면 좋아요, 싫어요, 뭐 싫어요는 아니겠지. 예, 좋아요라는 표시 다시 누르면 없어지는 형태. 이와 같은 형태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스테이트풀 위젯이 필요할 거예요. 스테이트 리스하고 스테이트풀 위젯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으니 그 내역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테이트풀 위젯이 필요해요. 네, 어떤 사용자의 반응이 위해서 런타임 C의 GUI에 변화가 있는 상태가 변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변하는 것은 스테이트풀 위젯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요. favorite 위젯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extend stateful 위젯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작업할 때 stful이라는 게 있죠. 이때 엔터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이름을 favorite 위젯이라고 하면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그냥 스테이트 페버릿 위젯이 아니고요. 요 녀석 이름을 그냥 위에다가 올려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스테이트에 일단 이게 페버릿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불리언 값으로 favorite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기본 값을 true로 주겠습니다. 초기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favorite에 대한 카운트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카운트 변수를 두고요. 얘를 41이라는 기본 값을 줄게요. 그리고 이 변경을 할 때 호출할 함수를 만들 거예요. toggle favorite 별표를 눌렀을 때 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favorite이 이미 되어 있다면 카운터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고요. 이때 다시 is favorite은 반대값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 뭐 이렇게 펄스로 하셔도 되고 뭐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펄스로 해서 넣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줘도 결과적으로 값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else일 때 그렇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가져갈게요. 아래쪽에다가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true가 될 테고요. 자, 아까 작업한 거에서 리팩토링을 한다고 하면 toggle favorite 할 때 항상 얘가 변경이 될 테고 펄스가 아닌 이 형태가 되면 굳이 코딩을 2번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변수만 변경하게 됐잖아요. 나는 빌드를 다시 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state의 변경을 stateful widget에다가 알려줘야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set state입니다. 네. set state라고 하고 얘를 가로로 묶어주시면 돼요. 네. 이게 할 일이에요. 근데 set state가 좀 잘못됐죠? 제가 가로를 하나 더 넣어서 식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스테이트 안에 이 문이 들어있는 거죠. 얘가 하나의 클로저예요. 클로저. 람다식이라고 해도 되고 클로저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의 익스프레션 형태의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원래 따로 빼서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제 별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로직 자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 놓으시고 이 빌드 영역에 저희가 약간의 변경을 좀 할 거예요. 빌드 영역에 변경을 할 건데 어떤 변경을 할 거냐? 빌드에 리턴 부분, 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Alt, Enter를 누르시면 위젯으로 또 감쌀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로우가 있죠. 네, 로우를 저희는 사용할 테니까 로우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민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위젯들이 모아진다 그랬죠. 로우의 위젯들이 아주 그냥 가까이 모아질 거예요. 얼라인먼트가 아닌데 메인 엑시스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촘촘히 모이도록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 해서요. 그 안에 패딩 값을 좀 줘서 const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저 별 있죠? 별을 지금 새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하나를 변경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딩이 하나도 없게 아이콘 버튼도 추가를 해주고요. 자, 패딩 올 해서 얘도 0, 그냥 아무 값 없는 형태로 그냥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얼라인먼트는 센터 라이트라고 해서 센터에서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콘, 자, 아이콘에 페이버리트라면 엔터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컨스트 아이콘 스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아이콘스 스타, 그리고 그게 아니면 컨스트 아이콘스 점 스타 보더, 스타 아우터, 스타 보더일 거예요. 스타 보더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콘. 네.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보더 아웃라인. 비슷하네요. 보더로 할게요. 자, 이 상태로 하고, 그리고 컬러라는 속성을 또 넣을 거예요. 아이콘 바깥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컬러 속성을 넣을게요. 컬러스 레드도 500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트 하면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위쪽에 보시면 토글 페이보릿이라는 걸 만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토글 페이보릿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밑에 사이즈 박스라는 거를 하나 넣어서 혹시 뭐 양쪽에 뭐라고 할까, 로우 사이에 하이트나 위드의 어떤 가로나 세로에 그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사이즈 박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위스, 저희는 이거를 넣을 거예요. 사이즈드 박스죠. 네. 그리고 차일드도 다시 사이즈드 박스로 만들고, 거기에 차일드에다가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페이보릿 카운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일단 일반적인 작업은 끝났어요. 네. 이 형태로 되고, 타이틀 섹션에서 타이틀 섹션 쪽을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자, 이전에 저희가 타이틀 섹션을 어디에 만들어놨나? 여기 있네요. 여기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콘과 텍스트, 위치가 어디 있나? 이 아이콘과 텍스트, 얘네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고정시키지 않을 거고, 페이보릿 관련된 내역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게 그냥 고정된 값이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멘트가 돼요. 네, 커멘트 해버리시고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페이보릿 위젯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해버리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cons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작업이 끝났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릴로딩이 됐는데 요 눌러도 아직 동작을 안 하죠. 아마 이 디버그 영역에서 디버그 탭 누르시고 요 녀석 보이시죠? 플루터 핫 리스타트 저걸 누르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르시면 변경이 돼요. 자,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누를 때마다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금방 이 타이틀 섹션에 고정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만든 favorite widget, stateful widget으로 변경을 했고요. favorite widget은 토글 되었을 때 favorite count하고 favorite 이라는 거, 이제 true false 그거를 변경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true false 값에 따라서 이 아이콘이 스타였다가 스타 보더로 바뀌도록 했어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은 게 아니고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AC 유닛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되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그리고 on pressed 누르면 이 toggle favorite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서 set state를 통해서 이 favorite count하고 favorite이 변경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처리, 그래서 GUI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stateful widget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상태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블럭이나 프로바이더나 리버파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굳이 stateful widget이 아니어도 stateless widget을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블럭과 프로바이더 또는 리버파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